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군축협정으로 불리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고 부르는데 이 조약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일 0시부로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달 3일에 미국이 조약 이행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INF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령에 이미 서명한 상태여서 조약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러시아는 조약의 소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도 2일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소련과 미국이 체결했던 INF 조약 효력이 미국 측의 주도로 이날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30여 년 전에 서명한 역사적인 군축협정이 죽었다며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의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INF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987년 12월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건데요. 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양국의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약입니다. 미소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보유 중이던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총 2,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 INF는 냉전 해체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아래 서로 대립하면서 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1970년대 미소 양국은 유럽에 중거리 핵 미사일들을 경쟁적으로 배치하면서 유럽 전역을 핵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이 양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을 쏟아붓는 군비 경쟁을 지속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부터 무려 10년이나 지속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막대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소련과 또 실질적인 핵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유럽, 그리고 엄청난 핵미사일 배치로 유럽의 방위를 책임져야 했던 미국 부담 가중 등 이 각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무려 7년을 끌어온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이 바로 이 INF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군축 협정인데 32년 만에 백지화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동서냉전도 끝이 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을 억제해온 토대가 무너짐에 따라서 양국 간의 군비 경쟁은 물론이고요. 다시 핵 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유럽 국가들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INF는 유럽의 안정과 냉전 종식을 도운 획기적인 합의라며 INF 조약이 파기되면 세계는 핵전쟁을 막을 귀중한 브레이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군비 통제를 위한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약 체결 당사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조약 효력 중단이 국제사회에 이로울 리 없고 이 행보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이죠. 나토도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입증 가능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조약 파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INF의 내용을 보면요, 기존에 생산된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해당 사거리, 그러니까 500km에서 5,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그 범주에 드는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생산, 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들어선 러시아가 이 INF에 저촉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미국 역시도 2000년대 들어서 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양국 모두 조약을 위반했다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이 INF 체제는 2014년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나토명으로는 SSC-8 순항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이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균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러시아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함으로써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지난해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이 조약의 파기를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에게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서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해서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그 조약 파기와 관련해서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이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 정보를 근거로 한 선전전을 펼치면서 조약을 둘러싼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INF를 벗어나서 신형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자국 뉴스 전문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을 다짐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만약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런 조약 파기가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핑계에 불과하고 지금 한창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국인 중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취임 직후부터 INF 조약에서 벗어난 중국은 미사일을 마음껏 생산 배치한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INF를 대체할 새로운 군비 통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중국도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네. 2017년 4월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의회에서 중국이 배치한 탄도 순항 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가입국 위반 사안이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 데는 그간 아무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할 대응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라든지 이란,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앞장을 섰고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중거리 핵 전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AFP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맞서 핵무기를 현대화할 수 있게 된 데
흥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그동안 중국은 일관되게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강력 반발해 오고 있는데요. 네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조약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일 INF 파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들인데 어떻게 중국이 이 두 국가와 함께 놀 수 있겠느냐. 미국이 중국을 INF 탈퇴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또 중국은 물론 군축 합의의 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와는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정말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적인 긴장감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INF 파기를 선언한 다음 날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인 배치 지역도 언급하지 않고 또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다라고 몇 번씩 확인하면서 말을 했지만 미군의 중거리 전력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해서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전날 보도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괌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이나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장 9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이 INF 파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개발도 어찌됐건 풀어준 셈이 된 건데, 네네. 당장 다시 러시아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유럽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이 미러 양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와 여러 개의 가스관을 설치하면서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온 유럽에서는 일단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인데요. 네. 독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INF 조약이 폐기됐지만 유럽 내에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미국이 설사 강요하더라도 유럽이 받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의도를 내비친 건데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INF 조약 폐기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상 발사용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의도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전력 보강은 당면한 과제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각국에 끊임없이 이 유럽 각국의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라라고 압박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INF 조약 파기로 인해서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부담에 한층 더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INF 탈퇴 소식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